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이걸 내세우는 정당도 있고요, 또 정치 세력도 있고 뭐 사회단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등, 공정, 정의, 이걸 내세우고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서 항상 정의를 앞세우는 이 정부가, 또 그 세력들이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투철한 그런 의지, 사명감, 이걸 갖고 있는지 그게 회의스럽다는 거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국에 관한 한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정치 세력의 정의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정당의 이름으로 쓰는 그런 정당도 있죠. 심상정, 그 유명한 심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대한민국의 정의를 완전히 독점한 듯한 이름까지도 그렇게 정의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당이 정의롭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의당 이야기니까 고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 이분이요, 경공모 경제공진화 모임, 그게 이제 드루킹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끌던 단체죠. 여기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거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아마 사법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건 나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심상정 대표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걸 앞장서서 주도해서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이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을 잘하면 20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석 그대로입니다. 괜히 말이죠, 한국의 선거 제도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신들은 빈손 털고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정당의 뭐 구성원들한테는, 당원들하고 한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대요. 근데 국민한테도 그래 봤습니까?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왜곡시켜놓고 사과 한마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심상정 대표의 정의관입니까? 심 대표가 그렇게 욕심을 냈던 그 비례대표제, 그건요, 1963년 제6대 총선 때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 5.16 세력이 기존의 정당, 또 그 보스들,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타협안으로서 내놓은 거죠.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비례대표라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뭐 사표 방지라든지 직능 대표성 보강이라든지 뭐 엉뚱한 핑계 대가면서 결국은 서로 바꿔먹은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 이제 그게 무슨 뭐 의석 팔아먹기, 돈 받고 의석 팔아먹기 이런 식으로 비하되기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공천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요. 뭐 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깁니다. 양정숙 여러분 아시죠? 더불어시민당 공천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부동산 부자랍니다. 강남에만 아파트가 3채고 또 그 밖에 지역에 건물이 2개 있다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을 실명법 위반해가면서 차명으로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죠. 뿐만 아니라 당에서는 제명이 됐고. 그런데 국회의원직 안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도덕성이에요. 용혜인이라고 있습니다. 199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1살, 만으로 30살이죠.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 공천으로 역시 비례대표 당선됐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면, 더불어시민당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야, 이걸 말하려고 우리는 플랫폼 정당이야 이러면서 다른 여러 이제 뭐 정치 세력이라든지 정당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그 덕분에 이 용혜인이라는 사람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죠. 운 좋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된 건 뭐 됐다 하고, 유튜브에다가 그 국회의원 배지, 이거 뭐 언박싱,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공개, 개봉,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이제 서로 말이 주고 받고 하는데,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게 38,000원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또 주나요? 안 돼요. 사야 돼요. 아, 그러면 중고시장에 내다 파세요. 10만 원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이 당선자가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기득기득하고 그랬답니다. 국회의원직을 아주 우습게 얻었으니까 국회의원직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최강욱 이 양반은 열린민주당 소속이죠. 그 열린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아주 기세가 등등했었죠. 근데 그때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로 작성해 줬다가 검찰에 걸려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기소했다고 해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에게 뭐 아주 협박적인 말을 쏟아낸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대개는 이제 기소 좀 당하고 이러면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갔는데 왜 나갔냐 봤더니 열린민주당 공천받으러 간 거죠. 그래가지고 당선됐어요.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이제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고.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받아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거 뭐 하는 단체냐?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라고 그러죠. 일본군 성노예 그 피해자를 지원하고요. 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일본에게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데 그런 일을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단체다. 이게 이제 그 단체가 표방하는 단체의 목적이고 또 그 단체의 정체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에 이용수 할머니 역시 이제 군 위안부 피해자죠. 일본군 위안부. 그런데 이 어른이 92살이에요, 올해. 이분이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28년 동안 이 윤미향 이사장하고 같이 이 운동을 펼쳐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단체가 자신들이 표방하던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뭐 우리한테 피해자들한테 돈을 준 적도 없고 말이죠. 자기들이 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요 집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이사장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왜 돈을 안 들였냐. 우리가 돈 들였다 이러면서 전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1억 원을. 이용수 할머니 계좌로 넘겨준 그 전표. 그것도 내보내고 또 무슨 지장 받았다면서 그 돈 영수증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가 그 취재를 해서 보도한 데 보니까 1억 원은 이 단체가 준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말에 그때 이제 12월 달에 일본하고 사이 합의를 했죠.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돈을 이제 1억 원씩 나눠드렸는데 그때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거부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기부금을 받아서 역시 이제 안 받았던 분들한테 1억 원씩 나눠드린 겁니다. 그걸 정의기억연대를 통해서 나눠드리니까 자기들이 그걸 마치 자기들이 준 것처럼 그거는 왜 자기들 계좌에 못 넣었냐. 이미 그 용도가 딱 지정됐으니까 그분들한테 주세요 해서 준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를 드렸느냐. 재작년에 연간 86만 원, 작년에 연간 106만 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작년에는 월 7만 원 정도씩, 작년에 월 8만 8천 원 정도씩 드렸다는 거죠. 모금하고 기부금하고 들어온 게 뭐 49억 원이랍니다. 그것도 전부인지 모르죠. 그거 나중에 더 밝혀봐야죠. 이렇게 되니까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우리는 그런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운동단체예요.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구호단체가 아니고 그렇다면 왜 모금을 합니까? 왜 기부금을 받습니까? 그것도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 말이죠. 윤미향 씨. 이 사람이 반미 운동도 한다네요. 그런데 자기 딸이 어디가 있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음대에 다닌답니다. 이 대학교 한 해 학비가요.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물론 뭐 본래부터 부자였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의문인데, 뭐 윤미향 씨는 또 그렇다고. 여하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만약에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월급이든 무슨 수당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기적으로 거기서 대가를 받고 일한다면 이건 말이 아니죠. 정의하고는 상관없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해도 우리가 붕괴할 일 아닙니까? 저게 정말 사람이야? 뭐 이렇게까지 말할 텐데. 아니, 이런 사람이 버젓이 그걸 공로라고 해서 그 공로로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곧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인격형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격은, 이 사람들의 판단력은, 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뭘로서 구성됐을까? 그 구성 요소는 뭘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분들한테 직접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